헌재 판결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아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자연도 그 긴장을 해서 눈물을 못 흘리고 긴장 속에서 자연이 얼어붙었다가 그 다음 날은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비가 쫙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게 하루 종일 비가 열심히 오더니 오늘은 상당히 이제 날씨가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사방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 자체가 이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 뭔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는 얘기가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텅 빈 것 같고, 그러나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환희에 차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길거리에 모든 가로수도 정상적으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번 헌재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 외국에서 분석해 볼 적에 19세기 1세기 동안 불란서가 겪어온 민주의 여정보다도 더 사실은 contemporary history,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에 더 큰 의미를 주는 4개월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남에서 올라오면서 영국 디플로마트하고 우연하게 아주 영국 샤프한 외교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의 결단은 매우 위대한 어떤 정신적인 고투의 산물로서 아마도 세계 헌법사에 남을 작업을 그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맹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민이 귀하고 그 다음에 사직이 차지하고 군위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군위 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에 대해서 중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중민사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직이란 말이 이게 재미난 말이거든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종묘사직 그러잖아요. 종묘사직. 그러니까 사직이라는 건, 종묘라는 거는 여기 이 종묘 여기 경복궁이 있으면 이쪽에 종묘가 있고 이쪽이 뭐야, 여기 지금 사직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사직동 종묘사직. 이게 이제 사직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흙의 땅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가 뭐라면 천국 하늘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런 걸 한다면은 사실 사라는 거나 사직이라는 건 여기 구체적으로 이거는 벼라든가 이런 곡물을 말하는 거지만, 이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직이라는 게 한 국가가 모시는 스테이트 릴리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직이라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일 위에가 천자가 있고 사직이고 그 다음에 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이란 말이에요. 민. 군이 제일 꼭대기 있는 거지만 이게 제일 가볍다 이거야. 이게 제일 가벼운 것이다. 가장 무거운 것, 귀한 것은 민인데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귀한 거는 사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이 사회에서는 종교라는 거는 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때때로 제사를, 깨끗한 곡식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지극히 모시는데도 계속해서 만약에 가뭄이 들고 수해가 계속된다면 변치라고 그랬어요.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잘 모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쁜 짓 한다.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바꾸라, 바꿔. 구는 말할 것도 없지. 구는 바꿔라 이거야. 그러나 변치가 안 되는 거가 민이다 그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 천심, 일상적에서 천심이라고 하는 거는 민심이다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심이라는 거는 민심이다 이거야.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천명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이 도덕적인 구조가 헛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맹자고 공자고 이제 다 유교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쁜 짓을 군주가 위에서 했는데 이 나쁜 짓을 한 놈이 나쁜 짓을 한 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예수쟁이들하고 결탁하고 뭐 하면서 민중을 조작하고 그래서 완전히 군이 하늘을 갖고 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하늘이라는 게 더 이상 아무런 도덕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고 역사가 불가능해지고 역사가 사라지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맹자가 말하는 바대로 묻 백성 구민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자가 되는 것이요 천자의 신임을 얻는 자가 제후가 되는 것이요 제후의 신임을 얻는 자가 대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후가 무도하여 국가 사직을 위태롭게 만든다면 그 제후는 갈아치워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직 제사를 지내는 데 쓰는 희생을 살찌우게 하고 제기에 담는 자성 그것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제사도 때 맞추어 거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한 발이나 수해가 계속된다면 그 사직의 하느님을 갈아치워야 한다. 그러나 민은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은 이 하늘인데 이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민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민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탄핵이 안 된다. 그러고 그 재판관들은 평생 위대한 교육을 다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엉뚱한 판결을 내린다. 이거는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더 이상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불가능해요.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자식한테도 하는데 나쁜 새끼들이 될수록 더 출세하고 부귀 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간다.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요번에 우리가 이걸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끝장인 거예요. 두 환갑 전에 을사년에 늑약으로 나라를 잃어가지고 그동안에 온갖 우리가 120년 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한 보람이나 수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철학자가 이런 국면을 당했다 그러면은 을사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는 수모를 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정치명을 했는데 정말 그 자살을 해야 될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의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우익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익이라는 게 없어요. 나쁜 놈들만 있는 거지 우익은 무슨 우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극우 세력이다 이거는 내가 그 한겨레 신문에 딱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이유를. 처음에는 헌재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간을 늘리는 바람에 특정 세력에 격발이 돼서 많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둘째로는 그게 단순한 데모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힘당이라는 그래도 국회에 어느 정도 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흉악한 말들을 막 해가면서 뭐 이거는 대단한 세력인 것처럼 정치 세력화 된 것처럼 떠벌렸고 몇몇 교단을 윤석열 최측근에 있는 아무개나 모사가 그걸 선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몇 종교단체 그리고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쪽이 자꾸만 격발이 됐던 거 이거는 전혀 사회적 소셜 포스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게 어떤 뭐가 이렇게 불란서에서 정말 뭐 좌파 우파 황당파하고 무슨 저 국민의회가 대결하듯이 그런 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에 이 시스템이 민심이 곧 천심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거. 이번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은 이 우리나라의 정신사적인 맥을 이 구조를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지금 커먼센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커먼센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 상식이라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커먼센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커먼센스를 우리 민족은 지켜왔던 거죠. 몇천 년을 지켜온 거예요. 이건 고조선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게 요번에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이 사태를 끌고 나가는 대중 여러분들의 양심과 양식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단지 그냥 의견을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집약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드러낸 것 뿐이고 민심이라고 하는 거, 이 천심이 결국은 민심이라고 하는 이 우리 민중들의 마음 그것이 이 사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쿠데타는 이제 좌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쪽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나왔지만 여기 더 많은 대중들은 조금도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참기만 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런스를 거부하면서 이 도덕적인 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천 년 지켜온 도덕적 질서를 그대로 지켰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적인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 되었다.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질 만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표를 찍는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한 표인가 하는 거를 이제는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표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장에 가서 던지는 한 표는 딴 나라의 국민들이 던지는 한 표하고 이 퀄리티가 질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모범적인 민주시민이 던지는 한 표예요. 어떠한 단일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잡느냐, 이 도덕적인 질서를 바로잡느냐 하는 정도를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도덕적인 질서를 새롭게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리더를 정확하게 뽑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후보들이 마음대로 나오는 건 좋은데 부질없이 남을 비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당론을 불련시키고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국민들이 이제 심판을 해서 아주 싸그리 그냥 이제는 그런 행태의 이 정치 행태 자체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6월부터 새로운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이 잡히느냐 거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것이 없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전 세계 정치사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새로운 전통이다. 정치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뭐 끄떡하면은 무슨 뭐 개헌을 한다는 둥 무슨 정치 시스템을 바꾼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 혼란을 야기하고 이런
바보짓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해먹은 노털들은 물러나야 돼요.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자기들이 계속 무슨 주인 판단력이 훨씬 못한 놈들이 큰 소리 친단 말이야. 뭐 지들이 아주 무슨 야단치는 것처럼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지들이 무슨 대단한 뭐 유공자인 것처럼.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나이 먹은 노털들은 빨리 퇴장해야 된다. 그리고 신선한 이 젊은 세력들이 아주 건강한 철학에 의해서 이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는 그러한 새 역사가 이 땅에서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